엄마, 난 어릴 적 엄마가 우리 네 자매를 위해 만들어주신 표고버섯 김밥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아마 언니들도 잊을 수 없을걸? 우리 네 자매가 모여서 가끔 그때 그 김밥 사건 얘기하곤 했거든. 어린 시절엔 왜 그렇게 표고버섯 향이 싫었을까? 그 맛이 난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 향이 나면 난 밥을 먹지 못했어. 그런데 엄마는 표고버섯을 꼭 우리에게 먹이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김밥이 먹고 싶다는 우리를 위해 여러 재료를 섞어서 볶고 맛을 내고 양념을 하고 정성스럽게 김에 참기름과 깨로 버무린 밥을 올리고 우린 고소한 향에 취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김밥을 기다리며 엄마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폭이 넓은 긴 치마를 입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김밥을 말기 시작하셨어. 뭐지? 우리 네 자매는 모두 궁금해했어.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김밥을 도마 위에 올려 먹기 좋게 썰어주시며 이제 먹으라고 하셨지. 와, 맛있겠다. 우린 그렇게 엄마에게 달려들어 바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김밥을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 그런데 엄마가 몰래 표고버섯 양을 최대한 빼고 요리하셨는데도 그 맛이 느껴졌어. 표고버섯의 그 독특한 맛과 향. 난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들켰다 라고 하시면서 표고버섯만 김밥에서 빼고 긴 치마로 숨기지도 가리지도 않고 우리 보는 앞에서 다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어. 우리 네 자매는 그저 철없이 김밥을 집어 먹고만 있었어. 엄마 입에도 김밥 하나 넣어드리지도 않고. 수고스럽겠다. 엄마도 드시면서 하시지. 이런 생각, 말도 할 줄 몰랐어. 아니, 생각조차 나질 않았어. 만약 그런 생각까지 했다면 어린이가 아니라 어련이었을까? 그때 난 단지 표고버섯 맛이 나던 김밥에 짜증이 났고 토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엄마는 딸들을 위해 그렇게 정성스레 김밥을 조용히 말아주고 계셨어. 표고버섯만 뺀 김밥을 먹음직스럽게 예쁘게도 만들어주셨어. 김밥과 표고버섯은 엄마의 사랑이었어. 표고버섯을 숨기고 김밥을 말아주신 우리 엄마.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표고버섯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
난 아직도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버섯을 사서 요리해서 먹일 땐 꼭 그때를 추억해. 그리고 기억해.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네 자매를 위한 엄마의 사랑을, 참기름 향을 솔솔 풍기던 김밥의 고소한 맛을. 우린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먹은 거야. 김밥과 표고버섯은 참 따끈따끈했어. 엄마처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너무 따뜻하고 맛있어. 1980년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차례로 학교에 오셔서 배식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난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오실 때마다 설렜다. 우린 그렇게 부풀어 오른 마음으로 어머니들을 기다리며, 누구 어머니는 예쁘시대, 미인이시래, 패션도 끝내주시던데. 우리끼리 철없이 어머니들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어머니들께서는 학교에 오실 때 옷도 더 신경 쓰시고 최대한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하시고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오시는 듯 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엄마가 오시던 날, 엄마가 우리 학교에 오셔서 배식을 도와주시다니. 난 그날 학교 수업이 시작되고 내내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이미 교실 밖 복도에서 어머니들께서 대기하고 계셨고 음식 냄새로 온 교실 안은 진동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차례가 되었던 어머니들께서 학생들 배식을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오셨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오셨다고 자랑도 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여성스러운 분이셨다. 성품도 여성스러운 현모양처 스타일이어서 배식을 도와주셨을 때도 불필요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선생님과 반 전체 아이들의 그릇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며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계셨다. 정말 애쓰시면서 너무나 열심히.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의 그릇을 다 비우고 치워주시는 일까지 엄마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난 엄마의 그런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웠다. 왜 학교에 오셔서 굳은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하시는지. 오히려 집에서는 딸 넷을 키우느라 힘드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늘 계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창피해졌다.
친구들 앞에서 난 엄마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애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난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운동장에 나가서 놀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내가 너무 싫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엄마도 내가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피하는 걸 느끼셨던 것 같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힘없이 누워 쉬고 계셨다. 그날은 엄마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으셨다. 엄마가 창피해? 엄마가 학생들에게 음식을 품위 있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과 반 전체 아이들의 그릇까지 치워주시며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인데. 그렇게 일하셨던 것은 집에서도 늘 살림을 잘하셨고 언제나 남들을 배려하고 희생하시는 엄마의 성품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것인지 내가 더 자란 후에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다녀가신 이후 선생님은 나를 평소보다 더 잘 대해주셨다.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선생님은 학교 끝나고 같이 집에 걸어가자고 말씀도 해주셨다. 엄마의 희생적인 행동이 선생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나에게 더 신경 써주시게 된 것을 엄마는 아셨던 걸까? 결국 학교에 오셔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딸을 위해서였던 거야. 물론 엄마의 성품이 늘 그렇지만 선생님이 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데 난 엄마가 창피하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섭섭하고 아프게 했어. 딱 하루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이었는데 엄마의 그 깊이 있는 행동은 굳은 일을 하는 엄마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남을 배려하고 희생 정신이 강했던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엄마, 지금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아름다운 엄마를 세상에 알리려고 책도 쓰고 있잖아. 그땐 미처 엄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어. 그래도 알 수 있었어.
엄마가 딸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때 엄마가 창피해서 도망가 버려서 엄마가 속상해 하셨다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아마 지금 엄마는 기억하지도 못할 일을 난 이렇게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엄마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땠는지, 집에서 누워 계시던 소파는 어떤 소재였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난 기억해. 엄마는 비둘기색 블라우스에 조끼도 입고 무릎 아래 내려오는 체크무늬 주름 스커트를 입고 계셨어. 그때가 봄날이었던 것 같아. 날이 참 맑고 좋았어. 교실 창가 사이로 비친 햇살이 참 밝았던 날. 햇빛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는. 엄마, 그때 참 눈부시게 예뻤어. 헤어스타일은 말이지. 짧은 단발머리에 컬이 있는 스타일이었어. 반짝반짝 빛나던 예쁜 핀도 하고 오셨지.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내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소파에 기대어 힘없이 누워 있었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미안해. 내가 왜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엄마를 그 순간만큼은 창피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품위 있는 행동인지 모르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행동인지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그때 엄마 나이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였어. 엄마 아직 30대였어, 그때. 참 한창 예쁠 나이였다, 우리 엄마. 엄마, 그런데 기억해? 난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아서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런데 한 번은 뒷자리 키 큰 친구들이 눈이 안 좋다며 앞자리에 앉았고, 앞에 앉았던 키 작은 친구들이 맨 뒷자리로 옮기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했더니 아빠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엄마가 키 작은 막내딸이 교실 맨 뒷자리로 옮겨져서 앞에 칠판도 안 보이고 선생님 얼굴도 못 볼 거라고. 너무 속상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아빠는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했었지. 아이들 자리를 그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하냐고. 결국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에 오셔서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학생들 키 순서대로 자리를 원위치하라고 지시하고 가셨는데, 그때 아빠는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면 눈총이라도 받을까 아무도 몰래 교장 선생님에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묻기만 하셨어. 교실 맨 앞자리로 다시 옮겼냐? 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예쁠까? 아빠 같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엄마한테 반할 만도 해.
엄마의 요리는 늘 사랑이고 또 사랑이었어. 내가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다. 엄마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조금이나마 편해지셨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아침마다 전쟁이었을 것 같다. 아빠와 우리 네 자매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 식사 준비를 매일 해주시는 엄마. 그땐 그저 철없이 아침밥 먹기 싫다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우리 자매들 뒤를 쫓아다니며 한 숟갈이라도 더 아침밥을 먹이시겠다고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섞어 건강에 좋은 천연 주스를 만들어 꼭 먹고 학교에 가라며 챙겨주시고 그렇게 그런 엄마의 사랑을 정성을 왜 그땐 몰랐을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여인이었는지,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엄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셨다. 학교 끝나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도 길거리 음식, 불량식품은 사 먹지 말라며 맛있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집에 빨리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좋았다. 오늘은 또 어떤 간식을 만들어 주셨을까? 엄마가 직접 집에서 만드신 새콤달콤한 딸기잼을 바르고 사과와 배, 햄, 계란을 넣어 만들어 주신 엄마만의 독특한 레시피의 샌드위치일까? 아, 그때 엄마가 커다란 냄비에 딸기를 듬뿍 담아 나무 국자로 살살 저으며 딸기잼을 만드셨을 때 냄비에서 펄펄 끓던 달콤한 딸기 향이 참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학교에 등하교도 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피아노도 치고 놀고 노래도 하고 같이 춤도 췄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예쁜 내 친구들과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집으로 걸어오던 길 우리 엄마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실까? 엄마, 엄마 요리는 최고야. 엄마 간식을 잔뜩 기대하고 친구들과 하교를 하고 예쁜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시간도 기다렸어. 선생님은 언제나 예쁜 옷을 입으시고 은은한 꽃향기 물씬 풍기는 향수도 뿌리시고
얼굴 피부도 참 하얗고 예쁘셨어. 그런데 정말 예쁜 것은 내가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려는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 엄마는 피아노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 늘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지. 엄마가 만드신 간식은 언제나 달콤한 향이 났어. 펄펄. 그 옛 시절 향수를 난 아직도 기억해. 고소했던, 달콤했던, 상큼했던 그 향수, 그 즐거웠던 날들이. 엄마는 최고의 요리사야. 내 결혼식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엄마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셨지만 막내딸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가장 강한 진통제 맞고 오셨다. 곱게 핑크색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올리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상도 찌푸리지 않으시고 친정 부모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우아하게 앉으시고 그렇게 엄마가 통증을 참지 못하셨다면,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난 엄마 없는 결혼식을 치러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날 집중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엄마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혼식이 빨리, 제발 빨리 끝나주길 간절히 바랬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줄에도 길던지. 제발 그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45분쯤 되니 주례가 끝났다. 그리고 축가를 위해 내 후배였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란 곡이었다. 연주를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인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결혼식에서 가장 슬픈 신부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던 눈물을 흘리는 신부의 모습을 모두들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모두 조용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신부의 모습을 하객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때 다가온 드레스 도우미가 신부 화장이 번지지 않게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고 드레스도 다시 정리해 주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난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엄마, 고마워. 그렇게 아픈 날, 하필 나의 결혼식이었어. 병원에서 괜찮겠냐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내 결혼식에서 친정 엄마로서 자리를 빛내주어서. 엄마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언제나 사랑스럽고 고와. 교통사고로 결혼식에 나오지 못해도 다들 이해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친정엄마 자리에 앉아 계셔줘서 너무 고마워. 하객들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엄마는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야만 했지. 엄마, 너무 고생했지. 너무 고마워. 그 자리를 지켜주어서. 진정 엄마가 신부보다 훨씬 아름다웠어.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해. 엄마는 참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야. 고운 분홍빛 은은한 꽃무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마르크 샤갈. 예술의 의미는 사랑이다. 삶에서 사랑 때문에 기쁘고 좌절하고 아프고 흥분되고 애절하고 그립고 희망하고 그리고 또 사랑은 그 감정이 언어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만큼이나 방대하고 위대할 것이다. 그래도 만약 한 문장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각을 나누고 만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오로지 자신만이 지닌 사랑의 색깔과 분위기로 내면의 소리를 끌어내어 사람 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 어떤 소통도 그 무엇도 진정 함께 나눌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의 감정 중에 애착이 있다. 애착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유아가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를 말한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정 애착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마음껏 외부 상황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예로 젖먹이 원숭이들이 어미 원숭이의 어떤 점 때문에 애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유명하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숭이가 철사로 만든 어머니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어머니 중 어느 쪽에서 많이 노는지 관찰했더니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어 촉감이 좋은 어머니에게서 많이 놀았다.
우유를 철사 어머니에게만 매달아 놓아도 우유 먹을 때만 잠깐 거기에 머물 뿐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어머니에게서 놀았다. 심지어 몸은 헝겊 어머니에게 있으면서 입만 철사 어머니 쪽으로 돌려 우유만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실험 결과에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먹이 때문이 아니라 촉감이나 사랑의 느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예술가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 위로도 감동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눈시울이 촉촉이 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느끼며 살아온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 그것이 바로 삶이고 예술이다. 어머니.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에이브라함 링컨. 하느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느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낸시.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자식을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난 지금까지 부끄럽다는 이유로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해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제 이 작은 한 권의 책으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공감하고 느끼길 소원한다. 엄마라는 존재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가? 단 한 권의 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나의 진심을 담아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엄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추억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지만 아빠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가장으로서 평생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노고 또한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강한 어머니의 삶을 선택한, 자식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진정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다. 그리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도 엄마는 충분히 소중하고 우린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자신에게 너무 모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를 더욱 빛나게 지켜주길 바라며 엄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